학교 다닐 때도 그러지 않나요? 좀 그래도 비슷한 애들끼리 놀지 않아요? 공부 잘하는 애는 공부 잘하는 애, 이쁜 애들은 이쁜 애들, 그리고 학교 오자마자 2교시 끝나자마자 도시락 까먹는 애들은 또 그 친구들이 있어요. 다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그러니 삶의 불청객이 찾아왔을 때 너무 열받아요. 원망이 돼요. 그러면 이 원망의 친구가 또 있어요. 억울함일 수 있고, 분노일 수 있고, 허무함일 수 있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히려 그 불청객을 소통에 대한 반복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재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나 왜 이런 것들만 만나지? 뭐 삼재인가? 뭐 이렇게 뭐 이게 뭐 왜 이러지? 뭐 이제 그런 기간이 있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제 그때 이제 보통 우리는 어디를 찾아가죠? 네? 5만 원 내는 곳. 그 가게 5만 원인지 어떻게 하셨어요? 가보셨어요? 네. 아, 그래요? 5만 원이에요? 가족 다 보면 10만 원. 아, 가족 다 보면 10만 원. 카드는 안 되죠. 네. 이 영적인 일은 현금만 되거든요. 이거는 그냥 국세청이 관여하면 부정타기 때문에 이 영적인 일은 오직 현금만 되는데,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반복되는 고통은 고통 이전의 신호다. 외국에 가면 한국하고 약간 교통 체계가 다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운전이 좀 겁나요. 이게 우회전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뭐 요 색깔은 또 다른 뜻인 게 있고. 그래서 이제 신호를 모르면 일단은 자기가 나쁜 의도로 그런 건 아닌데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고를 낼 수도 있고요. 억울하게 저쪽 사람이 나를 때렸는데 저 사람도 억울하게 날 때린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이 삶에는 제가 보기엔 일종의 룰이 있다고 보거든요. 보통 이러면 이런다. 물론 안 지키는 사람도 있고 우리도 안 지킬 때가 있고 상대방도 안 지킬 때가 있죠. 그리고 세상은 룰대로만 되진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그 룰을 모르는 거하고 변수가 일어나는 거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요즘 생각 중에 하나는 반복되는 고통은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신호다. 그럼 이제 그 신호를, 인간관계의 고통의 그 신호를 이제 일단은 이게 무슨 신호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게 무슨 뜻인지. 근데 또 무슨 뜻인지 알고 안 지킬 수도 있어요. 지금 멈추라는 건데 빨간 건 멈추라는 거구나. 알았어요. 근데 안 지켜. 그러면 또 사고가 날 확률은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제 상대방도 신호가 뭔지 모를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도 안 지킬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일이 갑자기 안 될 때는 또 살다가 보면 불청객이 찾아오는 때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불청객은 우리는 보통 보면 그 불청객이 우리한테 우리 삶에 찾아왔을 때 내가 뭘 잘못했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나보다 더 나쁜 년도 많은데 그녀는 잘 살더구만. 내가 뭘 잘못했지? 난 진짜 착한 년인데 나 진짜 바른 대로 살고. 나는 너무 억울한 거야. 난 정직하게 살고. 난 상대적으로 되게 진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난 되게 성실하려고 하고. 근데 난 왜 잘 안 되지? 그리고 왜 세상에 좀 뭔가 트릭을 쓰고 여시 같고 앞뒤가 때로는 다르고 그런 것들은 잘 되지? 그게 젊을 때는 모르는 것 같아요. 젊을 때는 다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그 차이가 많이 나고 때로는 내가 대단한 성공을 원하는 건 아닌데 그냥 좀 소소하게 잘 되고 싶은데 나한테 왜 자꾸 이런 문제가 오지? 근데 그 불청객이 찾아오면 쫓아내려고 하면 그 불청객이 더 귀신처럼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억울해하고 얼른 쫓아내고 싶고. 여러분 술 마실 때는 뭐가 땡기죠?
봐요. 경험을 해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술 마실 때는 담배가 땡긴다고요. 에? 아니, 나쁜 거 아니에요. 그냥 취향이나 개인의 선택이니까. 자, 술 마실 땐 담배가 땡기고 담배를 많이 피면 뭘 뱉게 되죠? 예? 침. 잘 너무 아시다. 많이 아시네요. 술 마시면 담배가 땡기고 담배가 땡기면 침을 뱉게 되고. 그렇죠? 그럼 예. 그리고 담배를 폈으니까 또 재떨이를 그러니까 보통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를 버리게 되고. 그러면은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왜 이렇게 담배를 펴? 그러면 그 사람하고 다툴 확률도 훨씬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보기에 세상에 되게 끼리끼리 노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담배끼리는 술이고요. 술끼리는 제가 또 희한하게 연예인들이 뭐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서 뭐 누가 죽박 날렸다 막 이런 기사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어디에서요? 식당일까요? 술집일까요? 술집. 술집이에요. 뭐 김밥 천국에서 라볶이 먹다가 폭력 사건이 벌어졌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뭐 파스타 먹다가 뭐 피자로 얼굴 때렸다. 이런 경우도 거의 없어요. 대부분 어디라고요? 술집. 술집이에요. 그럼 참 희한하게 거기서는 꼭 기분 좋게 저한테 인사하질 않아요. 식당에서는 김창호 강사님 저 팬인데 이렇게 하잖아요. 김창호 강사 몰라? 강사 개그 그러면 제가 내가 성깔이 있으면 내가 뭐라고 하겠구나. 네. 왜냐하면 사람이 술 먹으면 네, 목소리도 커지고 그리고 감정도 약간 격해지고 다 끼리끼리 놀거든요. 이 끼리끼리라는 건 뭐냐면 술은 격한 감정과 끼리예요. 허세하고 끼리예요. 네. 그렇잖아요. 뭐 비트진 마시면서 강사 ABC 주스 강사 이건 서로 끼리가 아니에요. 다 자기네 건강 생각하고 뭐 이러는 사람들. 예? 뭐 요가원에 갔는데 명상하는 수업인데 막 강사잖아. 안 그러겠죠. 근데 이거는 존재론적 끼리라기보다 상황론적 끼리라고 전 봐요. 그러니까 그 존재가 그런 인간이 있다 이 말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 가면 우리 안에 그런 게 좀 더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청객을 쫓아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불청객이 찾아왔어요. 그럼 너무 열받아요. 원망이 돼요. 그러면 이 원망의 친구가 또 있어요. 네. 억울함일 수 있고. 또 억울함의 친구는 분노일 수 있고. 분노의 친구는 허무함일 수 있고. 어쨌든 모든 감정도 지들끼리 놀아요. 비슷하게. 그래서 이 삶의 불청객이 왔을 때 얘를 막 밀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얘네가 더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화가 나니까 또 지 친구들을 데려와. 전 성경에 그런 비슷한 구절이 있거든요. 귀신이 지 친구들이 있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네. 귀신이 지 친구들이 있어서 그 집에 자기 친구들을 막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무슨 귀신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사는 얘기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억울할 수 있고, 억울함의 친구는 분노일 수 있고, 분노의 친구는 미움일 수 있고, 미움의 친구는 원망일 수 있고, 원망의 친구는 시기일 수 있고, 시기의 친구는 허무함일 수 있고, 허무함의 친구는 죽음일 수 있고, 다 비슷하게 노는 거죠. 학교 다닐 때도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여중여고 나오셨다면 좀 그래도 비슷한 애들끼리 놀지 않아요? 그쵸? 공부 잘하는 애는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이쁜 애들은 이쁜 애들끼리, 그리고
학교 오자마자 2교시 끝나자마자 도시락 까먹는 애들은 또 그 친구들이 있어요. 반찬 잘 싸우는 애들끼리. 예? 또 노는 애는 노는 애들끼리. 또 기독학생 애들은 기독학생 애들끼리. 다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그러니 삶의 불청객이 찾아왔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저는 오히려 그 불청객을 귀한 손님처럼 대접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 불청객은 얼른 쫓아내고 싶은 손님이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은 손님이에요. 내가 인생에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건 안 오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게 오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게 8, 90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명확하게 원하는 게 있는 사람이 인생에서 보통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아요. 왜? 삶은 자기가 원하는 명확한 지점대로 보통 안 되고요. 두 번째는 한 번에 안 된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저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고도 너무 놀랐어요. 이런 거 어떻게 알았을까? 야, 말하다 보니까 나오는구나. 야, 말하다 보니까 나오는구나. 역시 나는 책을 보면 안 되고 말을 해야 되겠구나. 사람 앞에서 말을 해야 그게 나오는구나. 자, 첫 번째 소개합니다. 삶에 내가 명확하게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강한 사람일수록 한 번에 그 지점에 삶을 못 맞춰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대부분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돼도 그게 한 번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기가 원하는 그 지점에 이르기 전까지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햇빛 좋은 곳에서 철학이 깊겠어요? 우울한 나라에서 철학이 깊겠어요? 그러니까 독일 철학.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이태리 철학? 이태리 남부 철학? 프랑스 남부 철학? 대부분의 철학의 그 집대성능된 곳은 이 날씨하고도 영향이 있고요. 개인의 가족사하고도 영향이 되게 많거든요. 엄마 아빠 사랑 엄청 받고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사이좋고 행복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된 사람의 사고가 깊겠어요? 그 사람은 결이 고울 수는 있지만 사고가 깊이는 그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인간은 생각하거든요. 자기 뜻대로 될 땐 느끼는 거죠. 이 좋은 감정을.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악처였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 고민하고 생각하면 깊어져요. 근데 희한하게 고민과 성찰이 끝이 없어요. 인간 세계에서는 자기 고민과 자기 성찰이 끝이 없다고요.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정의에 이런 게 있어요. 지식과 깨달음은 자기의 원의 반지름이다. 그래서 이 반지름이 길어질수록, 쉬운 말로 지식과 깨달음이 커질수록 뭐가 커져요? 그렇죠. 원 둘레도 커지지만 면적. 자, 원의 면적이 커지잖아요. 넓어지잖아요. 근데 자기의 지식은 원의 반지름인데 이 원은 뭐냐면 내가 모른다는 걸 아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말하면 아는 게 많아질수록 내가 모르는 게 많구나라는 걸 안대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는 게 많아질수록 모르는 게 적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게 많구나. 저는 이 버전에 하나를 더하자면 인간이 자기를 계속 성찰해요. 분석해요. 저 사람 막 분석하고 막 그런 재미가 있을 때가 있어요. 김창호 얼굴 보니까 그리고 그걸 댓글에 남기는 사람도 막 많아요.
그리고 그게 직업인 사람도 있어요. 분석해야지 직업이 되는 사람이. 근데 이 분석이 끝이 없고 생각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이 깊어지고 해안이 넓어질 수는 있지만 그 개인의 삶이 되게 글루미해지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살고 싶니? 넌 너의 삶의 스타일을. 응. 아는 것 많아지고 분석도 잘하고 사람과 인간에 대해서 잘 들리고 잘 보이고 잘 느껴지고 설명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한 강연으로 내가 한 상담으로 내가 한 어떤 방송으로 남들이 되게 좋은 이득을 얻었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의 삶이 우울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사고는 넓어졌는데 그래서 요즘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삶에 불청객이 온다면 이거를 되게 귀한 손님처럼 대접을 해주면 된다. 그러면 그 손님이 가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선물을 주고 간다는 거죠. 우리에게. 왜? 내가 불쑥 들어갔는데 나를 너무 귀한 사람처럼 대접해 주니까 고마워서 선물을 주고 간다는 거예요. 그 선물이 인격. 뭘 주고 간다고요? 인격을 주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젊었을 때는 아, 참 그 여자 똑똑하대. 이게 칭찬. 20, 30대 여성한테 아, 걔 진짜 똑똑하더라, 얘가. 참 스마트해. 이게 칭찬의 말이죠. 근데 40, 50대가 되면 제가 보기에는 좀 사람이 되게 인격적이더라고. 그분 좀 되게 인격적이다, 사람이. 이게 칭찬. 그럼 60, 70 이때가 되어선 그분 사람이 좀 되게 좀 덕이 있는 것 같아요, 어른이. 되게 좀 덕이 있으셔. 어른이야, 어른. 이게 칭찬. 근데 이제 40, 50대가 됐는데도 똑똑하더라고, 사람이. 참 똑똑해. 똑똑해. 여자가 참 똑똑해. 60, 70이 됐는데도 참 그냥 반 참 똑똑해. 나이 먹고도. 참 그 김창원 그냥 반 나이 먹고도 그렇게 똑똑하더라고. 인간이. 이건 다 뭐예요? 칭찬인가요? 그 욕이죠. 욕하는 거죠. 40, 50 됐는데 참 사람 똑똑해. 그럼 뭐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인격의 깊이가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인격은 어떻게 되느냐? 그건 타고남도 있지만 인간이 삶의 불청객들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불청객이 찾아와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저 군대 해병대에 있었는데요. 해병대에서는 그런 말이 있어요. 해병대에 들어왔다가 사람 돼서 나간다는 경우가 있어요. 개가 들어와서 사람이 된다. 근데 사람이 개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많이 봤어요. 근데 왜 그래요? 똑같은 고통인데 그거는 그 고통을 대하는 그 사람의 자세와 태도죠. 그건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 고통에 대한 그 사람의 자세와 태도예요. Oh, girl, it must be you again. You have gone straight to my head. Take the pills and go to bed, but I'm still hooked on this. You
are sacred in a way. I don't know God, but still have faith that He will manifest some way when I am next to you.